안녕하세요. 올려TV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바로 영상 올려드립니다. 네, 저는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공매로 낙찰받았던 지방 소도시 빌라를 공실이 기간이 이어지면서 단기 임대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단기 임대로 실제 운영해 봤었습니다. 그래서 33M2를 통한 단기 임대 실제 운영한 사례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수익이 얼마가 났고 비용이 얼마가 지출됐으며, 그래서 저한테 남는 부분이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아마 이 채널, 제 영상을 찾아서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없으실 거고, 알고리즘에 떠서 들어오셨다면 아마 단기 임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은데, 수익이 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월 200 번다, 150 번다, 아니면 월 70 번다, 50 번다. 근데 사실 제가 보니까 단기 임대는 위치와 매물과 그리고 월세 시세, 단기 임대 시세에 따라서 사실 수익이 나는 구간이 조금 편차가 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보시면 저도 단기 임대 시작할 때 가장 궁금했던 게 딱 하나였어요. 예. 아니, 내가 지금 공실이어서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과연 이게 남나? 그래서 한 달에 얼마 남을 것 같지?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그때 2년 전만 해도 지금보다 단기 임대에 대한 영상이나 관련 내용들이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작년부터 아마 단기 임대 붐이 좀 일었던 것 같아요. 2025년부터. 24년까지는 단기 임대에 대한 내용이 좀 많이 부족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했지만 사실 마땅한 내용이 없어서 어차피 공실로 놔두는지 한번 올려보자라는 생각으로 33M2라는 앱을 깔고 거기에 사진과 위치와 기타 등등등 업로드해야 되는 것들을 올려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매출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사실 2년 전이라 그래서 지금이랑 다르냐? 저는 거기 말고 다음번, 다다음번 영상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지금 수도권 지역에서 또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네. 수익률은 사실 비슷한 것 같은데 제 경험상 오히려 지방에 있는 것도 생각보다 수익이 잘 난다. 네, 관리에 대한 부분만 잘 하신다면. 그래서 제가 첫 운영했던 사례로 매출을 대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성수기, 비수기나 입지에 따라 차이가 크겠지만 일단 제가 경험했던, 제가 실제 운영했던 곳의 매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출 금액은 제가 띄워드렸는데요. 이 기간 보이시죠? 2024년 4월 13일부터 이분이 계속 예약을 하셨어요. 지난번 제가 영상에 설명드렸지만 이 근처 비닐하우스 작업하러 오시는 근로자분들이 묵는 숙소였고요. 총 4월 13일부터 6월 7일까지 계셨으니까 거의 이 2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2달 동안 총 200만 원에서 2만 원 빠지죠. 네, 33M2 실제 등록해 보시면 알겠지만 기본 주세죠, 주세. 주 비용을 올리고요. 그 다음에 관리비를 올리게 됩니다. 관리비 책정은 호스트 마음이에요. 100만 원 하셔도 되고, 10,000원 하셔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리고 청소비 올리게 됩니다. 이것도 마음대로지만 보통 제 경험상 원룸은 3만 원에서 한 5만 원 사이로 청소비 책정을 많이 하시고, 방이 2개다. 그럼 5만 원, 7만 원? 방이 3개다. 그러면 한 8만 원 정도까지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때 당시에 청소비를 7만 원 책정해놨어요. 그때 왜 7만 원으로 해놨냐면 원래 처음에 5만 원 해놨다가 이 앱이 있는데 청소에 거기서 7만 2천 원을 부르더라고요. 근데 2천 원 짜투리 돈 굳이 올려봤자 의미가 없어서 청소비 7만 원 했었고요. 관리비 5만 원 했습니다. 일주일. 네. 여기가 사실 빌라라서 아파트처럼 아니면 오피스텔처럼 공용 관리비가 비싸지가 않아요.
나머지는 쓰는 비용만큼만 내는 거기 때문에 관리비는 5만 원 정도로 책정했었고, 나머지가 이제 임대료죠. 주임대료. 그래서 총 그 비용들을 다 합쳐서 월 청구 금액이 되고, 그 중에 이제 33M2 수수료 3.3%를 제외하면 그게 저의 수익이 됩니다. 뭐 정확한 계산까지는 사실 의미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뭐 지역에 따라서, 매물에 따라서, 입지에 따라서 사실 관리비, 청소비, 임대료 이런 것들을 세팅하는 방식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단 이곳에서의 저의 수익을 말씀드리면 33M2로 들어왔던 수익이 대략 198만 원 정도 되고요. 요 2달 동안 수도, 전기, 도시가스, 그리고 여기가 좀 그 농촌 지역에 있어서 그런지 뭐 빌라 기본 관리비가 한 3만 원 됐고요. 그 마을 회비라고 해서 5천 원씩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생각하는 농촌은 정말 그 농촌 단독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걸 생각했는데, 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이런 빌라들이 모여 있는 곳들도 이렇게 마을 회비를 모아서 운영하고 공용 비용으로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2달 동안, 물론 이제 2달 동안 전기, 수도, 도시가스가 이때가 보셨지만 4월부터 6월까지라 사실 도시가스는 난방을 거의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많은 비용이 안 나왔고요. 에어컨 전기세도 사실은 뭐 5월 말부터 쓰긴 했는데, 참고로 여기는 에어컨은 기본 비치되어 있는 곳이었습니다. 제가 공매 낙찰 받았을 때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당시 명도할 때 이분들이 명도하면서 에어컨이 좀 오래됐기도 했으니까 떼가는 비용보다는 그냥 두고 가겠다. 그래서 뭐 두고 가셔라. 보니까 오래되긴 했는데 냉방 기능은 충분히 잘 작동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그냥 놔뒀는데 잘 놔뒀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덕분에 이분들은 에어컨 썼고 전기를 썼는데 2달 동안 나온 총 관리비와 그 공과금 등을 합쳤을 때 대략 한 47만 원 정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빼게 되면 대략 한 151만 원 정도의 수익이 저에게 돌아왔습니다. 물론 여기는 그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인 법인으로 낙찰받았던 곳이라 사실 이 수익을 제가 가져오지는 못했어요. 법인 수익으로 귀속됐기 때문에 제 실제 뭐 들어온 돈은 없었지만, 그래도 이 정도 수익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좀 실망이시나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제 영상들을 듣다 보시면 단기 임대 운영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공실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단기 임대가 무조건 돈이 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뭐든 하기 나름이죠. 위치나 가격,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꾸미느냐, 이게 잘 맞아야 수익이 잘 나옵니다. 제가 이곳의 경험을 토대로 지금 운영하는 곳은 사실 인테리어적인 소품들을 기본적인 걸 다 채워놨어요. 네, 꾸며놓기도 했고. 근데 사실 꾸며놨다는 게 제가 뭐 손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인 것들만 꾸며놨음에도 예약이 상당히 생각보다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 말고도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좀 있어요. 뭐 이제 게스트들이 문의들이 좀 옵니다. 채팅으로, 331 어플 채팅으로 뭐가 있냐, 뭐가 없냐, 혹시 뭐가 어떻게 되냐, 뭘 가져가면 되냐 등등등등. 그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되냐, 예약은 어떻게 되냐, 이때 뭐 예약이 되냐 안 되냐, 몇 명이 되냐 안 되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처음에만 몇 번 응대하면 그 다음에 어려울 게 없어요. 전화 올 일 거의 없고요. 저는 전화 받은 게 한 손에 꼽습니다. 네, 거의 채팅으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채팅은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고 있고, 그래서 충분히 대응할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그 예약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스트레스는 사실 없어요. 중요한 건 뭐다? 입지와 이 수익을 어떻게 남길 수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뭐든 마찬가지겠지만 잘 운영하면 수익이 꾸준히 나오는 구조라서 저는 여기, 그 다음에 또 한 곳, 그
그 다음에 지금 운영하는 한 곳. 저는 이 세 군데를 운영한 경험을 통해서 수익을 맛봤고, 앞으로도 이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에서는 단기 임대 관련한 망하는 이유들도 있겠고, 시작하는 비용이 궁금하실 거고, 주의할 점도 있을 거고 등등등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 구독해 두시고 찾아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강의들도 많이 있어요. 몇백만 원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강의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부딪힌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좀 시행착오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건 좀 선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강의를 들으시면서 시행착오를 줄이셔도 되고, 아니면 저처럼 부딪히면서 수업료를 내셔도 되고, 이건 좀 선택의 문제니까. 어쨌든 제 강의를 보시고 도움이 많이, 제가 방금 강의라고 했나요? 강의는 아니고요. 네. 제 유튜브를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또 도움되는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